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송지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족태양 방광경의 유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우리 몸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경맥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얼굴에서 시작된 족태양 방광경은 발끝에서 끝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태양 소장경의 경우 얼굴에서 마지막 경혈이 분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족태양 방광경은 얼굴, 그 중에서도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정수리 부위를 지나서 등을 거쳐서 다리의 바깥쪽, 즉 뒤쪽을 지배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5번째 발가락에서 종료를 하는 여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족태양 방광경은 등에서 하나의 노선으로만 경혈이 분포되고 있지 않고 1선과 2선, 즉 안쪽의 1선과 바깥쪽의 2선을 통해서 경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목 뒤에서 갈라진 두 개의 경맥 가지는 1선과 2선을 통해서 등을 지배하고 엉덩이 부분으로 내려와서 다시 합쳐진 뒤에 발끝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맥입니다. 이 족태양 방광경은 인체에서 가장 긴 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안쪽의 통증이나 병증 또는 이마 그리고 정수리 정중선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정수리에 가까운 부위의 통증이나 이상, 뒷목, 또 어깨,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인 요통 등도 다 이 경맥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 대퇴부의 정중선, 그러니까 후측 뒤쪽 정중선도 이 족태양 방광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다리를 뻗는다는 등의 동작을 통해서 무리가 되었을 경우 다리 뒤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이 주로 이 부위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다 족태양 방광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허리에서 우리 몸 안쪽으로 가지를 경맥의 또 다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지를 통해서 족태양 방광경은 실제로 방광의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또한 방광의 장부표리 관계인 신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허리가 아픈 경우에 근육이 아픈 경우, 즉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근육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개 족태양 방광경의 문제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노인이 되어서거나 또는 몸이 많이 지쳐서 나타나는 그런 허리 통증 중에 일부는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즉 경맥은 체표에 분포하고 있지만 안으로 흐르는 또 다른 가지들에 의해서 장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데요. 족태양 방광경의 경우 내부에서 방광과 신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방광기능 이상이나 신장기능 이상으로 인해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경맥은 대퇴부의 후측면과 종아리 부분의 후측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 통증, 즉 후면의 근육 통증도 이 경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발의 측면, 바깥쪽 측면도 유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발가락의 통증이라든가 또는 발의 외측면 통증은 이 경맥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어깨가 아픈 경우, 어깨의 이제 상부가 아픈 경우에 실제로 종아리에서 침을 놓아서 어깨 통증을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 이와 같이 경맥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태양 방광경은 우리 몸 후면을 전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앞서 수태양 소장경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한다면 어깨의 후면에 우리가 수태양 소장경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견갑골 안쪽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경우는 족태양 방광경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족태양 방광경은 분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 또 머리 부위의 통증이나 뒷목의 통증 등 다양한 부위의 질환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족태양 방광경의 유주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다양한 부위의 통증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경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즉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전신에 나타나는 반응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한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이 족태양 방광경과 관련해서 우리 몸에 찬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족태양 방광경과 모두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즉 가장 분포가 넓기 때문에 이 경맥과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수태양 소장경이 손끝에서 시작해서 얼굴로 내려왔고 이 족태양 방광경은 얼굴로 시작해서 발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다음에 설명할 족소음 신경은 다시 발에서 가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족태양 방광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족소음 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두경부에 있는 주요 경혈들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족태양 방광경의 두 번째 찬죽혈입니다. 찬죽혈은 눈썹의 안쪽 끝에 있는 혈인데요. 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 리크루트 이런 뜻이고요. 눈썹의 안쪽 끝에 있는데 대나무 죽자를 썼으면 이 대나무가 뭐겠습니까? 네, 눈썹을 대나무 밭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눈썹의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찬죽혈은 눈썹의 가장자리인데, 자, 아시다시피 여기는 두개골 위이기 때문에 직자를 했을 경우에 침이 서 있지 않고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찬죽혈은 찬죽혈뿐만 아니라 모든 이 두개골 위에 있는 혈들은 직자하지 않고 횡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찬죽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썹의 안쪽 끝에서 찬죽혈을 취혈을 합니다. 네, 찬죽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세 번째 경혈인 미충혈입니다. 네, 미충도 찬죽과 마찬가지로 두개골 위에 있기 때문에 직자를 하면은 침이 쓰러지겠죠. 그래서 횡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발병 부위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후각에 문제가 있으면 코 쪽으로, 두통이 문제이면 백회 쪽으로, 이명이 있으면 귀 쪽으로 또는 측두근 쪽으로 이렇게 병소를 향해서 횡자하는 것이 자침의 원칙입니다. 네, 미충의 위치는 정면과 찬죽을 지나는 수직선, 이 수직선을 그대로 가상선을 올렸을 때 앞쪽에 이 머리카락이 나는 경계선 전발제로부터 0.5촌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미충혈이 되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충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충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네 번째 경혈인 곡차혈입니다. 네, 곡차라고 하는 것은 커브, 즉 꺾였다,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휜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명에서부터 찬죽, 미충 쪽으로 똑바로 올라오던 이 경맥 유주 라인이 이제 옆으로 꺾인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곡차의 위치는 미충과 마찬가지로 전발제에서부터 0.5촌을 진입한 이 머리카락 안에다가 머리카락으로 덮인 부위에 취혈을 하는데요. 이 미충의 경우에는 정면과 찬죽을 지나서 그대로 수직선으로 올라온 이 미충은 골도를 우리가 따졌을 경우에 정중선을 지나는 이 동맥으로부터 0.75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곡차의 경우에는 0.75촌을 2배로, 그래서 미충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백회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꺾어가지고 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동맥에서부터 양옆으로 1.5촌 떨어진 혈이 곡차혈입니다. 그러니까 동맥의 신정혈과 곡차혈 사이에 중간에 미충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차도 마찬가지로 두개골 위에 있기 때문에 직자를 하면은 침이 쓰러지겠죠. 횡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곡차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차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7번째 경혈인 통천혈입니다. 네, 통천은 말 그대로 하늘과 통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혈이 이 머리 꼭대기 부위에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체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있는 동맥의 백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정수리라고 말을 하죠. 예, 정수리 부위에 위치한 동맥의 백회혈 근처에 있어서 이 혈이 백회와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을 혈명에 담고 있습니다. 네, 통천혈은 곡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맥에서부터 양 옆으로 1.5촌 떨어진 거리를 간격을 두고 계속 방광경이 뒤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동맥 옆으로 1.5촌의 거리에서 전발제로부터 4촌을 진입하면은 통천혈이 됩니다. 네, 백회의 경우에는 전발제에서 5촌이죠. 그러니까 통천에서 1촌만 더 가게 되면은 바로 백회와 수평인 위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통천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천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10번째 경혈인 천주혈입니다. 천주는 이게 하늘 천자의 기둥주자, 그러니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라는 뜻인데요. 네, 혈 위치가 어디 있냐면 경추의 아문혈, 이 동맥의 경추 1, 2번 사이에 있는 아문혈과 수평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다, 이 말은 이 경추가 이 머리 두개골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혈이 어디에 있냐? 경추에 위치하고 있다, 목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주의 위치는 동맥에서 아문혈을 지나는 수평선상에 있는데요. 아문이 어디 있냐면 이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 극돌기에 있는데요. 경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6번, 7번 이렇게 흉추에 가까이 가면 이 극돌기가 피부 쪽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져질 수가 있는데, 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두개골에 가까워지면 이게 극돌기가 속으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손으로 촉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추 1, 2번 사이에 있는 아문을 극돌기를 만져서 찾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찾냐면 후발제에서부터 위로 0.5촌 올라간 것을 아문으로 간주합니다. 아문 바로 위에 있는 혈이 풍부혈이고요. 풍부혈은 후두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함몰처에 풍부혈이 있죠. 네, 그래서 후두골 아래쪽 함몰처 풍부혈과 그 다음에 후발제, 그 후발제와 풍부혈 사이의 중간 지점이 아문혈이 되고요. 후두골에서
네, 동맥선상에서 후두골 아래쪽 함몰처, 네, 여기가 풍부혈이 되고요. 풍부혈과 후발제의 중간 지점이 네, 여기가 아문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문혈을 지나는 수평선상에서 여기 목 뒤를 덮고 있는 여기 승모근이 있는데요. 이 승모근의 가장자리, 네, 여기죠. 여기가 천주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천주혈의 경우에 자침 방향을 아문과 풍부의 자침 방향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문과 풍부를 자침할 때 이 안에 있는 연수를 건드릴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자침 방향을 향하사자, 이 턱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향하사자하는 것이 자침 방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문과 이 수평선상의 옆에 있는 천주도 이에 따라서 절대로 향상사자, 특히나 연수 쪽으로 자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를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부를 찾고요. 후두골에서 떨어지는 함몰처, 풍부혈과 그 다음에 후발제의 중간 지점, 아문을 찾고요. 아문을 지나는 수평선에서 이 승모근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천주혈인데요. 자침 방향은 아문과 마찬가지로 연수를 피하는 방향으로 자침을 하는데 이 후두골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이 후두골에 달라붙는 승모근의 후두골 부착 부위, 이 부위가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뇌에서 시각 영역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대뇌의 그 뒤쪽 영역, 시각 영역, 그리고 이 대뇌의 뒤쪽을 커버하는 이 후두골에 달라붙어 있는 이 승모근, 이 후두골 부착 부위, 이쪽 부위에 경직이 심하게 되면은 이 후두골의 이 승모근의 경직이 이 두피와 그 다음에 대뇌 안쪽에 있는 시각 영역에 압박을 가해 가지고 이것이 시각 영역의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오랫동안 뭘 쳐다보다든지 이렇게 눈을 너무나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수험생들이죠. 그래서 운전을 직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험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눈을 너무 많이 써요. 이런 분들한테 뭐가 많냐면은 이 후두골 쪽에 근육 경직과 그 다음에 이 감각장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두피에 우리가 피부 TP라고 하는데요. 두피를 눌러보면 이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의 피로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안구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주혈을 잘 쓰는데요. 그래서 수능 칠 때 보면은 수험생 클리닉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기를 자극해주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눈이 맑아집니다라고 흔히 등장하는 혈이 약방의 감초 같은 혈이 바로 천주혈입니다. 연수를 피해서 향하사자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천주혈 옆에 있는 이 승모근, 후두근의 근육 경직이 너무 많이 굳었네, 좀 심하네. 그러면 이 침을 꺾어가지고 자침 방향을 근육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천주혈에 자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 중에서 두경부에 있는 주요 경혈들의
취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